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은 기준봉과 매매 급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봉이란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그런 캔들을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봉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준봉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횡보하던 구간 또는 전고점, 전저점 등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어떤 상승의 신호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래량이 실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세 또는 강력한 매도세의 적극적인 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세력이 붙었다는 점에서 기준봉은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기준봉 이후에 방향이 잡힌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봉이 완성되면 다음 캔들에서 진입을 하는 게 보통 진입 시그널이 되는데, 이 기준봉이 지지부진하던 이전 채널의 상단이나 하단 또는 전고점, 전저점 등을 돌파하는 강력한 신호가 되므로 대다수의 트레이더들이 매수, 매도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준봉 발생 이후에 큰 힘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봉의 조건은 이전 대비 거래량이 확연히 증가해야 하며 캔들이 길고 강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일, 10일, 20일, 60일 이평선이 모두 상승 추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저항선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야 합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전에 횡보하던 이러한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강하게 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기준봉이라고 하고요. 기준봉은 중요한 매매 급소가 됩니다. 기준봉이 완성되고 나서 다음 캔들에서 매수 진입을 하게 되며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가짜 기준봉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거래량의 지속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럴 때는 가짜 기준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평선과의 간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평선과의 이격이 너무 큰 경우에는 눌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평선과의 이격이 크지 않은 것이 좋고요. 세 번째로 저항선 돌파 후의 지지 여부입니다.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봉에서 바로 무너지면 이것은 기준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봉이 완성된 후 다음 봉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눌림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손절은 기준봉 아래에다 잡고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종가 기준 돌파 여부입니다. 기준봉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장대 양봉의 종가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게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봉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종가로 그 위에서 확실히 돌파가 일어나야 진짜 기준봉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차 기준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기준봉은 첫 번째 기준봉 이후에 눌림목,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재상승할 때 나타나는 기준봉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기준봉보다 상승 추세가 명확히 확인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 기준봉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기준봉이 나오고요. 거래량이 실리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눌림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은 이후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고요. 이걸 바로 2차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다음에 나온다 해서 눌림목 다음에 나온다 해서 2차 기준봉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2차 기준봉이 완성된 이후에 다음 캔들에서 매수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번엔 매매 급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급소는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점을 의미하며 거래량, 속도, 심리가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 급소의 조건은 첫째로 기준봉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급증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저항선이 돌파하는 시점, 그것이 바로 매매 급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눌림목과 재상승도 매매 급소의 조건이 됩니다. 이때 캔들이 강하고 길게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속도와 기울기, 상승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심리적인 요소로 저항 돌파 후에 관망 매수, 손절 매수 등이 발생해 급등이 유발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경우 매매 급소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이 되는데 바로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기준봉이 발생했죠. 거래량이 급증하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저항선이 돌파되는 시점, 이게 바로 첫 번째 매매 급소 조건인 기준봉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기준봉이 발생했을 때 다음 캔들에서 매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등 이후에 눌림목과 재상승,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린다면 그 구간 또한 매매 급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준봉과 매매 급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며 장대 음봉이 나오는 혹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전의 저항선 또는 지지선을 돌파하는 캔들을 우리가 기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줬고요. 이전에 저항선, 지지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종가로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다음 캔들에서 매도를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매매 급소가 되겠고요. 매도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바닥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기준봉 혹은 꼭대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기준봉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라는 것은 속임수, 그러니까 가짜 기준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기준봉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1차 기준봉이 나타났습니다. 이전 고점을 전고점을 돌파하며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양봉이 여기서 나타났고요. 장대 양봉이 나타난 이후에 얼마 못 가고 바로 눌림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눌림을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다시 돌아 올라갈 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린다. 이것이 바로 2차 기준봉이 되겠습니다. 1차 기준봉 눌림목 다음에 나타난다 해서 2차 기준봉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매매 급소는 기준봉이 완성된 다음 캔들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1차 기준봉에 비해서 2차 기준봉이 리스크가 낮은 이유는 상승 추세를 확실히 확인하고 진입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그만큼 올라가고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둬야 할 점이 기준봉이 나타나기 전에 심리적으로 흔드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상승 이전에 급락이 나오면서 세력이 개인들을 흔드는 이런 구간이 발생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실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흔들기가 나온 이후에 다시 시장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출현하며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이후에 2차 기준봉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예제들을 통해서 기준봉과 매매 급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이전 구간에서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채널을 만든 구간이 있었고요.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 거기에 거래량이 강하게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급소는 바로 장대 양봉 다음 캔들 시가에서 매수할 수가 있겠고요. 매수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차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2차 기준봉을 설명을 드렸었죠. 눌림목 이후에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리면 그게 2차 기준봉이 된다. 자, 이번에는 2차 기준봉에 대한 예제 차트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박스권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가로 돌파하는 이런 기준봉이 완성되었고 기준봉이 완성된 다음 캔들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보다는 2차 기준봉에 진입하는 것이 리스크가
좀 더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눌림목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된 이런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다음 캔들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눌림목에 대한 겁니다. 눌림목을 우리가 어디까지 눌렸을 때 이것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보기 위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적용해 봤습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을 적용해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오죠?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 않고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가격이 올라가는 것, 이런 정도를 우리는 눌림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리적인 흔들림과 급등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심리적으로 흔드는 구간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아래로 급락하며 심리적으로 흔드는 구간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하며 또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 급소는 장대 양봉 다음 캔들에서 진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차 기준봉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양봉이 2차 기준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진입하는 게 리스크는 더 줄어든다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하락할 때의 기준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전고점 혹은 전저점 같은 이런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음봉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때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락 기준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급소는 이 기준봉이 완성되고 다음 캔들에서 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락 기준봉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이전 저점을 깨는 강한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량도 강하게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락 기준봉이 되겠고요. 매매 급소는 기준봉 완성 후 다음 캔들에서 매도하게 됩니다.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로 2차 기준봉이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하며 직전 저점을 깨는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크게 실린다면 이것이 바로 2차 기준봉이 되겠습니다. 리스크는 2차 기준봉이 더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차트는 상승과 기준봉입니다. 가격이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거래량이 강하게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매매 급소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한 유의사항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준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진입하지 말고 종가 기준으로 저항선 돌파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저항선이 이 가격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종가로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러한 확실한 돌파가 일어나고 그때 거래량도 또한 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저항선 돌파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보자는 2차 기준봉을 노리는 게 유리합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기준봉은 속임수인 경우도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첫 번째 기준봉이 완성된 이후에 눌림 이후에 다시 나타나는 2차 기준봉, 이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는 이러한 2차 기준봉의 완성 이후에 진입하는 게 리스크가 더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전 구간에서는 섣불리 진입하지 말고 거래량 급증과 장대 양봉이 확인된 후에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면 심리전이라는 게 급등하기 전에 가격이 한 번 더 급락을 시키면서 속임수를 주는 그런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거래량 급증과 장대 양봉이 확인된 이후에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준봉이란 것은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초보자의 경우 1차 기준봉보다는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이 나타나는 2차 기준봉에 진입하는 게 리스크가 줄어들고 좀 더 성공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준봉에서 매매 급소라는 것은
상승 추세가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핵심 타이밍입니다. 이 조건은 기준봉이 발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눌림목과 재상승이 일어나야 하고요. 속도와 기울기,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 등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봉이 완성된 이후에 다음 캔들에서 진입하는 이런 것을 제가 매매 급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준봉과 매매 급소는 상승 확률이 높은 시점을 잡는 핵심 도구입니다. 그러나 초보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1차 기준봉보다는 2차 기준봉에서 매매를 시작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전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는 인내심입니다. 이번 내용을 충분히 반복 학습하고 실전 차트에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